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일이 벌어지고 그들이 뭉치다. 무슨 일일까? 소년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 몸이 좀 약한 편인 소년은 전에도 가끔 조금 늦게 등교한 적이 있었기에 가부키는 2교시 끝날 때까지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보기로 했다. 아파서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방해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3교시가 끝나자마자 가부키는 소년에게 문자와 전화를 쉬지 않고 날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소년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응답도 없었다. 가부키는 불안해졌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가부키는 이제 안절부절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그 전날까지도 아무 일 없었다. 그 전날 소년은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가서 새 신발을 샀고 그 틈에 슬그머니 끼어서 예쁜 지갑을 얻게 된 가부키는 담례로 붕어빵을 대접했으며 동시에 공짜 핫초코를 얻어 마셨다. 그들이 즐겁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카페 안에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 머신 옆에 서 있는 고시원 청년이, 밖에서는 붕어빵 판매대에서 비스듬히 돌아선 붕어빵 아저씨가 옅은 미소를 머금고 바라보고 있었다. 평화로웠다. 다만 방금 붕어빵을 산 어떤 손님이 바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붕어빵을 먹으며 소년과 엄마를 유심히 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손님의 선글라스 안쪽에서 날카로운 눈빛이 반짝이고 있는 것에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종례가 끝나자마자 가부키는 최고 속도로 카페를 향해 달려갔다. 달리는 길에 지구대 옆을 지나쳤다. 안에 별 표정 없는 붕어빵 아저씨와 뭔가 변명하는 듯 보이는 다른 사람이 김경장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저씨의 표정으로 보아 늘 있는 일임을 짐작한 가부키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가던 길을 재촉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가부키는 너무나 놀라 입을 벌린 채 굳은 듯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소년의 엄마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어떤 귀부인이 상체를 꼿꼿이 세운 채 소년의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선글라스를 낀 어떤 사람을 포함하여 무서운 얼굴을 한 사람들 여러 명이 소년의 엄마를 잡아먹기라도 할 듯 빙 둘러싸고 있었다. 하필 그날은 고시원 청년이 카페에서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다. 다른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가부키가 침을 꿀꺽 삼키고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귀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싸늘하게 등을 돌리며 문 쪽으로 향했고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도 그 뒤를 따라 우르르 몰려 나왔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발로 의자를 쾅 하고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다. 귀부인의 얼굴을 본 순간 가부키는 깜짝 놀랐다. 학교에서 보았던 모습보다 10배는 더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다. 가부키는 자신도 모르게 옆걸음을 쳤고 일행은 찬바람을 일으키며 지나쳐서 나가버렸다. 가부키가 다가서는 것도 모르는 듯 소년의 엄마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다. 어깨는 들썩였고 무릎 위에 놓인 양손이 파르르 쉬지 않고 떨렸다. 가부키는 뭘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조심스레 손을 뻗어 어깨를 살포시 감싸 안았다. 흠칫 놀라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뒤덮여 있었다. 가부키가 그녀를 와락 안았다. 그녀도 가부키를 껴안았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아주 큰 소리로. 잠시 후 지구대에서 돌아온 그는 이 광경을 한동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가 옆에 서 있는 줄도 모르는 두 사람의 울음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어흠흠 헛기침을 했다.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는 그녀들이 눈물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보고 그는 무슨 상황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찾아올 것이 찾아오고야 말았구나.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다음 날도 소년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엄마를 찾아오지도 않았다. 소년의 엄마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것 같았다. 거의 넋이 나간 듯 했다. 가부키는 속이 타서 안절부절했다. 가부키로부터 사연을 전해들은 고시원 청년과 폐인, 그리고 오지랖은 빈번히 카페에 모였다. 이들은 어떻게든 그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소년이 다시 엄마를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잔뜩 흥분해서 인상을 쓰고 있던 오지랖이 내뱉었다. 아무리 입양을 했어도 친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어딨어? 강제로 애가 이리 못 오게 하는 중이겠죠? 아마 가둬놨을 거야. 오지랖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가부키가 맞장구 쳤다. 해도 너무하네 진짜.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담. 지독하잖아요. 그때 평소와는 달리 굳은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있던 페인이 혼잣말 하듯 중얼거렸다. 찾아가서 만나면 안 되나?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때 가부키가 외쳤다. 나 걔네 집 알아요. 그 말을 듣자 모두의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았다. 그래, 그러면 되겠네. 우리도 다 함께 같이 갑시다. 밀고 들어가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그렇게 해요, 아주머니. 엄마가 자식 만나는 게 못할 짓인가요?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릴 테니까요.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당장 가시죠. 제가 앞장설 테니까. 오지랖이 결연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조용히 듣고 있던 소년의 엄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다. 내가 오래전에 어떤 각서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보여줬어요. 내가 아이를 찾지도 만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했대요. 내 지장도 찍혀 있었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순간 조용해졌다. 집에 돌아온 가부키는 잔뜩 풀이 죽어 있었다. 엄마는 갑자기 우울해진 딸에게 걱정스러워하는 말투로 물어봤다. 무슨 일 있니? 가부키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무슨 일 있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부키는 엄마의 직업이 무엇인지가 생각났다. 너무 놀랍고 슬픈 일을 갑작스럽게 닥쳐서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 각서가 뭐야? 엄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각서? 갑자기 각서는 왜? 가부키는 소년과 엄마에게 일어난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일과 알고 있는 사실 전부를 말해주었다. 엄마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 가부키의 설명을 다 듣고 난 엄마가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도와줄게. 가부키는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다. 오늘은 일단 들어가서 쉬어. 내일 엄마랑 같이 그 아이 엄마 만나러 가자. 잘 될 테니까 걱정 말고. 알았지? 가부키는 엄마를 와락 껴안았다. 갑자기 소년과 그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고 울음이 터졌다. 엄마는 엉엉 우는 가부키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 바로 다음 날 소년 소녀의 엄마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위로의 말과 함께 간단히 인사를 주고받은 후 가부키의 엄마 강 변호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래전에 쓰셨다는 그 각서 제가 좀 볼까요? 그러나 소년의 엄마는 그 각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각서를 처음 작성하던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말해 주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들이 나타나서 잠시 눈앞에 들이밀고 다시 가지고 간 과정도 설명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강 변호사는 하면서 잠시 어떤 생각을 하다가 물었다.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 기억하시죠? 소년의 엄마가 기억을 더듬었다. 다시는 아이를 만나지 않겠다. 내가 엄마라고 주장하고 나서지 않겠다. 아이의 친아빠가 누구인지 절대로 발설하지 않겠다. 그 대가로 얼마를 받는다.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어떤 처벌도 받겠다. 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강 변호사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소년의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각서는 무효예요. 소년의 엄마는 깜짝 놀란 눈으로 강 변호사를 쳐다봤다. 정말인가요? 그 각서가 무효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되묻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당연하지요. 그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어요. 그따위 종이 쪽지로 엄마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강 변호사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거듭 확인을 해주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믿어지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는 소년의 엄마를 보며 강 변호사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조금 골치 아프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시라고 법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억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민법 제103조에 보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법을 그 각서라는 종이 쪼가리에 적용해 보면 아들을 만나지 마라, 엄마와 아들 관계를 부정해라, 그 대가로 돈을 받았으니 입 꽉 다물고 있어라, 이런 내용들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를 위반한, 그래서 전부 무효에 해당하는 내용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서는 무효예요. 강 변호사는 덧붙였다. 괜히 겁주려고 그런 각서를 쓰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소년의 엄마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각서를 들이밀며 위협을 하니까 그런 줄만 알았다. 그런데 그게 그저 겁주는 수단이었을 뿐이라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나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떠오르지 않았다. 무조건 그 집으로 쳐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강 변호사는 일단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상대는 현직 국회의원이었다. 성급히 굴다가 자칫 실수라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으니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어느새 주위로 몰려든 사람들이 강 변호사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오지랖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 변호사가 만난 적이 있는 얼굴들이었다. 언젠가 지구대에서. 강 변호사는 조금 더 설명해 주었다. 절차를 거쳐서 친자 확인과 면접 교섭권을 확보해야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애는 내가 낳은 아이고 나는 당연히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보장받는 절차를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누구도 모자가 만나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 없어요. 다들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제가 법률 대리인이 되어서 일을 진행할게요. 물론 무료로. 강 변호사는 가부키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가부키는 엄마를 보고 방긋 웃었다. 우리 엄마가 진짜 변호사가 맞기는 맞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참, 지난번에 우리 딸 때문에 다들 고생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사과도 고맙다는 말씀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마침 오늘 모두 계신 것 같으니까 식사라도 대접할게요. 사양하지 마시고 제가 최소한의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싸움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들 맛있는 것 좀 드시면서 힘들 내시자고요. 분위기 전환도 좀 하고. 다들 사양했지만 다시 생기를 되찾은 가부키가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고 바득바득 우겼다. 오늘 그냥 간다면 모자가 다시 만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황당한 협박까지 하며 앞을 가로막는 가부키를 아무도 이기지 못했다.